앞으로 많은 랠리가 탄생할지도 몰라요. 제 눈에는 할 종목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같은 경우는 좀 설명 들어볼까요? 지금만 봐도 잘하면 20% 정도는 먹고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5시 MTNW 유튜브에서만 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 제가 1타 강사로 좀 나왔는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 오늘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잘 청취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레전드적인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 보려고 해요. 이건 어디에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처음 들어보는 내용도 제가 아실 거예요. 721선도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주식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주식은 왜 갈까요? 주식은 어떤 것 때문에 가죠? 제가 경험을 통해서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2011년도 때 유럽 재정위기도 겪고 코로나 위기 2020년도 때도 겪고 다 이제 1998년도 때는 IMF 위기는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거를 지나고 나서 2000년도 때 닷컴 버블을 살짝 맛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주식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주식을 가는 이유는 항상 금리와 더불어서 산업혁명에 의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도 때 닷컴 버블 때 코스닥이 거의 2900포인트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0년도 때 이후 2008년도 때 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때 부채 위기를 겪고 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 코스피 800에서 지금 3000포인트까지 한번 갔었죠. 길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 그럴 때 대박 랠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 제로금리까지 내렸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도 저금리 기조 속에서 전기차라는 산업혁명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의 에코프로가 크게 탄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이 저금리 기조 속에서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 대박이 터진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죠. 이제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가 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은 AI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AI뿐만이 아니고 로봇 그리고 드론 시대. 이제 자율배송 드론. 아마존이 시작을 했죠. 저 미국에서 지금 약국을 지금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지금 이제 이번 올 1월 달에는 금리 동결 기대감 때문에 간 거지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쫙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터닝하죠. 그러면 이제 내년도 4분기 때 금리를 인하를 할까요? 내년도 4분기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요. 그때에서 뭐 합니까?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3분기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지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인플레가 둔화되는 게 보여요. 어제 미국의 CPI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크게 둔화됐어요. 3.2%까지. 연준이 목표치가 2%인데 물론 이제 근원 PC 물가지수 그게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CPI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 근원 CPI도 둔화되고 있어서 기조 자체가 이 정도 추이면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면 2%대에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어요. 눈치가 빨라야죠. 사회생활도 그렇고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치가 느리면 맨날 욕먹게 돼 있어요. 척하면 척이죠. 결혼했으면 이제 결혼 기념일이 닥쳐오면 결혼 기념일 선물을 또 아내한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또 욕먹잖아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군대에서도 위에 선임이 얘기하기 전에 후임이 알아서 딱딱 발빠르게 해가지고 미리미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해야지만이 않아. 그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윗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미리 또 해두면 굉장히 칭찬받을 수도 있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내년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만 잘 준비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패턴이 이제 형성이 되려고 그래요. 하단 추세를 지지받고 제가 추세를 쭉 그어봤거든요. 하단 추세에서 상단 추세까지 어디냐? 이제 1000포인트대예요. 아무리 못해도 내년도 1000포인트까지는 가겠죠. 안 가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상단 추세가 1000포인트, 그 다음 상단 추세가 어디냐? 1300대가 있어요. 그 다음 상단 추세가 어디냐? 이거는 제가 상상하면서 긋는 게 아니고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이렇게 상단 추세를 그어보면서 매매 전략을 펼치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 상단 추세는 1500포인트대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상단 추세는 어디냐? 예전에
2007년도 때 그 고점 추세를 딱 그어보면 저 위에 2000, 2200, 2300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한번 추세를 마지막까지 그어볼게요. 저 위에 2001년도 때 그 추세 고점을 이렇게 다 이 상단 추세에서 고점을 긋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 다음 상단 추세는 2800까지죠. 다시 제2의 닷컴 버블이 올려나? 어마어마한 장세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배터리 업체 대규모 투자, 시설 투자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지금 조지아 공장, 현대차 수조 원 투자 들어갔죠. 내년도 4분기면 완공이 되죠. 삼성전자 미국의 텔러시 1공장 완공이 됐고요. 올해 이제 2공장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예. 그리고 2030년도 때까지 수백조 원을 들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지금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가 진행이 될까요?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그만큼 앞으로 이 산업혁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론,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심지어 무기까지도. 앞으로 이제 AI, 무기에 AI를 탑재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미국에서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혹시나 오발탄이 또 생길까 봐? 그러면 굉장히 큰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같은 경우도 그만큼 이 무기에도 AI 기능이 이제 앞으로 탑재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전자기기에는 앞으로 AI 반도체가 탑재될 예정이거든요.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경기현 사장님, 디벡스의 대표이사, 굵직굵직한 이런 글로벌 CEO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AI 반도체 수가 어마어마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바닥에서 하단 추세북은 이제 지지받고 터닝하는 국면이에요. 이제 하단 추세.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일단 1000포인트 때까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2008년도 때 금융위기 때 저금리 기조 속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그때 200포인트였죠. 어떻게 보면 지금 800포인트까지 올라온 건데 그때 저금리 기조 속에서 스마트폰이 탄생하면서 대박 랠리가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쭉 내려오면서 저금리 기조 속에서 전기차 랠리가 탄생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앞으로 많은 랠리가 탄생할지도 몰라요. 제 눈에는 할 종목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 장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올해 1월 달이 그랬거든요. 먼저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송중기 씨는 아닌데요. 물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물줄기가 바꿔졌어요. 그래서 한간에 그때 당시 송중기 빙의가 통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미 예견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워밍업이 아니고 금리 인하가 내년도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게임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느냐. 오늘도 로봇 관련주 움직였죠. 로봇 관련주 출렁거리고 내려오고 쭉 DIC 같은 경우도 오늘 연기금 들어오고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쭉 급등했죠. 전기차 부품주 역시 현대기아차가 조지아 공장 쪽에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조금 좀 지연될 가능성은 있어요. 너무 실적 대비 너무 버블이 생긴 상태에서 낙폭과대 반등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쪽을 집중적으로 또 매집하기에는 부담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니까 오히려 자율주행 전기차가 또 판매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차 가격 지금 중고차 가격도 다운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드론, 특히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낼 수 있는 게 AI 반도체다. AI 플랫폼 기업. 이때 인터넷 플랫폼 기업 2000년도 때 네이버가 탄생했던 것처럼 이제 제2의 네이버가 아마 내년도 기점으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몇 년 안에 제2가 네이버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저는 마음 AI도 굉장히 좀 눈여겨있게 보고 있어요. 이 현대차 포티투다하고 협업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냥 근처로 이사 간 거예요, 지금. 포티투다 옆에 지금 마음 AI 사옥이 있어요. 왜 옆으로 지금 포티투다시 이전했을까요?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친하게 안 지내려면 왜 근처로 옵니까?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지. 그래서 마음 AI 같은 경우도 요즘에 사내이사가 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AI 요즘에 삼성전자랑 협업설 얘기는 나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 다녀왔죠. 그래서 현대차가 요즘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침을 질질 흘린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예사롭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2000년도 때 삼성전자가 탄생했던 것처럼 제2의 삼성전자가 여기서 AI 반도체 기업에서 탄생할지 모르죠. 그게 우리나라 디벡스가 될 수도 있고 리벨리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전자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마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아요. 팹리스 자동차 설계 그리고
앞으로 파운드리 대규모 증설, 그리고 메모리는 HBM3 어마어마한 증설이 지금 처음 이제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 이뤄지고 있죠. 2.5배 증설. 우리나라가 HBM은 독점하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랑.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군과 더불어서 오늘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사주 매입을 수천억 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 애플도 항상 예전부터 보면 어마어마한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사주 매입하고 액면 분할한 다음에 쫙 랠리. 자사주 매입하고 액면 분할하고 쫙 랠리. 그런 모습이 전개됐거든요. 내년도 삼성전자, 애플 AI 스마트폰도 이제 내년도부터 대전이 펼쳐질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자사주 매입 대규모로 들어온 기업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 기업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욕먹지 않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좀 설명드려볼까 해요. 오늘도 자사주 매입이 수십억 들어왔는데 아마 이번 달까지 자사주 매입이 총 8,500억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까지 7,000억이 이미 들어왔어요. 10만 원 중반대, 15만 원대 평균 매입 단가 7,000억 자사주 매입. 자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사주 매입이 수천억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합병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올해 들어서만 7,000억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거고 이제 200일선 돌파 지지받고 가잖아요. 너무 급하게는 올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사주 매입이 끝난 다음에 가는 경우가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 위에 720에서는 19만 원대 가 있죠. 지금만 봐도 잘하면 20% 정도는 먹고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공통점이 있어요. 2017년도 때 자사주 매입을 수백억 하고 100% 올라가는 기업을 토했고요. 이번에 2020년도 코로나 때죠. 자사주 매입을 수백억 하고요. 또 엄청나게 날아가는 기업을 토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수백억이었죠. 지금은 조단이에요. 이제 자회사까지 합하면. 한 해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8천억, 9천억 정도, 약 1조 가까이 나오는 기업이 한 해 영업이익을 자사주로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합병까지 하면서. 근데 왜 그럴까? 이제 세계 최대 블록버스터 신약, 휴미라라고 있거든요. 그게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이에요. 자가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램시마 SC 이런 기업, 이런 신약들이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매출이 3조가 뛰어넘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충분히 있죠. 그만큼 실적이 폭증하면서 자사주 매입이 대규모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자사주 매입 들어온 상태에서는 항상 같다. 그런데 지금 차트가 그럼 꼭대기에 있느냐? 이전 저점 부분에 있죠. 주식은 이렇게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도전을 해야지만이 가장 최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12만 원대, 13만 원대에서 봤다. 너무 잘하는 거죠. 실적이 폭증하는 기업, 박스권 하단 부분 차트, 수급은 자사주 매입 약 1조 원 가까이 들어온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오잖아요. 내일도 시가야 저가 매수 집중적으로 누르시면 이런 기업들은 차분하게 이번 달 매집만 잘해놓으면 아마 12월 달 내년도 차분하게 수익을 100%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돌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막 신약을 투입했더니 사람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폭망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바이오는 대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죠. 왜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검증된 신약이거든요. 복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더 개량해서 완전한 더 좋은 신약으로 싸게 만드는 신약이기 때문에 거의 그럴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래서 13만 8천 원대만 지지권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사주 매입 들어오는 기업들 그때 굉장히 중요하다. 애플도 예전에 마찬가지였고 지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주식은 두 가지로 간다.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와 저금리 기조일 때 큰 랠리가 나온다. 고로 내년도 버블에 잘 대비하시면서 이 대상 방송과 같이 2년 연속 대상 탔죠. 올해도 아마 하반기 압도적이다 보니까요.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안 타도 상관없죠. 유재석 씨도 뭐 지금 몇 년 동안 대상 타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방송으로 남을 수 있게끔 오늘 말씀드린 내용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성공 투자 빌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